네, 이전 강의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담 종결 시 갖게 되는 내담자의 양가 감정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죠. 상담 종결 시 나타나는 내담자의 양가 감정은 두려움과 기대감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상담자가 내담자가 상담 종결 시 갖게 되는 그 불안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내담자는 이 자신이 상담 시간에 배웠던 그 기대감을 잘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상담 종결 시 내담자가 갖게 되는 이 양가 감정을 다루는 상담의 기술이 바로 공감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것도 연이어서 상담 종결 시 갖게 되는 상담자의 감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앞서서는 제가 종결 시 상담자의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상담의 종결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상담자도 이 상담 종결에 대한 저항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프로이트의 이런 원저들이나 책들을 보면 프로이트도 이 상담을 할 때 이 상담 종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실 프로이트가 정신건강의학과 이 의사로서 많은 내담자들을 상담해 주면서, 환자들을 상담해 주면서 간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환자가 상담이 종결되고 치료가 되고 떨어져 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생업이잖아요. 프로이트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결혼할 자금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것보다도 이 학문적으로 상담 종결 시에 이 상담자가 갖게 되는 이 감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그러면 상담자는 어떻게 이것을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 종결 시 상담자가 갖게 되는 감정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실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후회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족감입니다. 양가 감정이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실감, 후회감은 부정적인 감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만족감은 긍정적인 감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상실감은 누구나 상담이 끝나가면 내담자와 이별해야 되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있습니다. 내담자는 상담자의 지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상담자도 내담자와 함께 10회기 또는 6개월 또는 2년 이렇게 장기적인 단기 상담이든 장기 상담이든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왔을 때 내담자와 헤어져야 되는 것에 대한 이런 상실감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후회감입니다. 후회감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이 내담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할지라도 상담을 마치는 쯤에 들어가면 상담에 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야, 이 내담자에게 이런 상담 이론을 접근해 볼 것을, 이 내담자에게 이런 상담 기법을 적용해 볼 것을, 이 내담자에게 내담자의 문제를 이 놓친 부분이 있구나. 사실 후회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상담을 진행해 가면서도 상담 케이스마다 상담의 이 종결 단계에 뒤돌아보면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 다뤄볼 걸. 저 부분 저렇게 하면 다뤄볼 걸. 이 이론으로 적용해 보았다면 더 좋았겠다. 이런 후회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만족감입니다.
이 상담이 다 마쳤을 때 내담자와 상담자와 이 상담의 도입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 내담자와 협의한 조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내담자와 합의한 상담 목표가 있습니다. 그 상담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정말 이 만족감이 있죠. 또 내담자의 문제가 치료되고 해결되었을 때 정말 만족감이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할 때에 장기 상담도 한 케이스가 있고 단기 상담할 케이스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상담은 우울증 환자는 2년 동안 120회 상담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 알코올 중독자도 같은 경우에도 한 120회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야, 그것이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거로부터 치료되었을 때, 야, 그때 그 성취감과 만족감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상담에 꼭 성공하느냐? 제가 최근에 이 상담한 케이스 가운데 실패한 상담 케이스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자로서 이 전문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잘된 케이스가 있고 어떨 때는 참 아쉬운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 종결 단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상담자도 종결에 대한 저항을 갖게 되고 상담자도 이 상담 종결 시에 갖게 되는 양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에게 나타나는 이 상실감과 후회감과 이 만족감의 양가 감정을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1대 상담 종결 시 상담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담자는요, 상담 종결 시가 다가오면 내담자의 변화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기 상담을 하든 단기 상담을 하든 단회 상담을 하든 간에 내담자의 변화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내담자의 변화에 유의를 할 때는 그 기준 잣대와 등대가 되는 것은 변화에 대한 기준 잣대와 등대가 되는 것은 내담자의 주 호소 문제가 되고 내담자와 상담자가 합의한 상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 내담자가 이 상담의 초기 단계에 왔을 때 그가 호소했던 문제가 무엇이고 또 그래서 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합의한 상담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목표 안에서 내담자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의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담자가 이 상담의 목표를 성취하게 되면 이때부터 상담자는 상담 종결에 대해서 준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먼저 참 좋은 것은 상담자가 먼저 종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담자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와 합의한 상담 목표가 이루어진 걸 보고 내담자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이것이 상담이 종결할 시점이 되었구나 라고 했을 때 내담자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대학원 제자들에게 교육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3인 학습으로 교육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내담자가 합의한 상담 목표가 우리가 약속한 상담의 회기 이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주어서 문제와 함께 상담 목표가 도달한 것 같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 제가 먼저 내담자에게 회기가 남아있지만 상담 초에 이 상담자와 약속한 상담 회기가 남아 있었지만 이미 제가 볼 때 상담 목표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상담의 종결을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제안하면서 왜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내담자가 호소한 주호소 문제와 함께 합의한 상담 목표를 들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담의 종결이 가능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먼저 종결을 제안한다면 내담자가 편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담자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분석은 분석가가 피분석가를 분석해 주는 것이 아니다. 정신분석은 피분석가가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분석에서의 분석가는 피분석가가 자기 자신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다. 그 정신분석 시간에, 그러면 정신분석 시간에 분석하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분석해 가야 된다. 그래야 역전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담자는 이 상담 종결 단계에 오게 되면 양가 감정을 느낍니다. 상실감도 있고 회의감도 있고 또 만족감도 있고 양가 감정을 느낄 때에 상담자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이런 상실감을 갖게 하는지, 나의 무엇이 이런 상실감을 갖게 하는지, 나의 무엇이 이 상담 종결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분석하고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은 상담자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저도 최근에 우리 대학원 제자들을 교육 분석해 주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뭔가 내 안에서 판단되어지고 내 안에서 답이 올라오고 내 안에서 이럴 것이다 라는 선판단을 올라오는 나와의 싸움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를 보았습니다. 상담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상담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상담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상담 종결 시에 일어나는 상담자의 양가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이 상담 종결 시 상담자의 감정에 대한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유튜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이 상담과 관련된 학문적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